자,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은 9월 16일 월요일이고요. 평일이 아니라 공휴일입니다. 추석 연휴. 길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금, 토, 일, 월, 화, 수 6일간의 연휴가 주어지는데 저번 주 주말을 제외하고 나면 월, 화, 수 이 3일 공휴일의 첫째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번 주 시황과 이번 주 예상되는 시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된다면 저번 주도 2주 전 그리고 일주일 전에 대비해서 그다지 크게 큰 반등이라든가 또 큰 하락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이너스 2, 3% 정도 빠지는 날도 있었고 또 1, 2% 정도 상승한 날도 있었는데 우하향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었던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떤 국내 증시에도 상승장 혹은 턴어라운드 패턴이 나오려고 하면은 길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든가 이슈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요.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의 인하 부분입니다. 미국 금리가 일단 뭐 0.25포인트 하락을 할지 0.5포인트 하락을 할지 아니면 진짜 안 좋은 사례로 동결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. 국내 시장의 반영은 추석 연휴가 거의 끝날 때쯤 반영이 될 건데 어떤 포인트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목요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는 미국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0.25%를 0.2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하면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0.5포인트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게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0.25포인트 정도, 0.25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0.5포인트도 생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관련 테마주를 저번 주, 그 다음에 2주 전부터 매수를 해왔는데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베팅을 제가 어떤 쪽으로 테마의 베팅을 진행하고 있는지 대충 눈여겨 보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. 아무튼 미국 금리의 영향이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가 있고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또한 한 약 2주 길게는 3, 4주 정도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적인 하락장을 보여줬는데 국내 시장이 턴어라운드가 되려고 하면 금투세 부분이 폐지가 되던가 아니면 유예가 된다 이 정도가 돼야지 개선을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그래도 국내 주식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뭐 해외 주식이나 특히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좀 대거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뭐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매스컴 이런 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 증시를 좀 내려놓고 해외 시장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더 가속화가 되겠죠. 그러면 가속화가 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도 시장과 동일합니다.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죠. 이제 그만큼 뭐 국내 시장에 주식을 매수할 사람이 없다면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. 소규모 투자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1%의 큰 손들이자 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자들이 금투세의 그런 악재로 인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주식에 이런 물꼬를 틀 수 있는 상승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더 이상 소액 투자자들도 따라갈 이유가 없다.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국내 시장을 변화시킬 만한 이 두 가지가 저번 주까지도 좀 이슈가 됐고 이번 주에도 관건이 될 것이다. 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연말까지 계속 가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. 미국 대선까지 하면 3개 정도가 되겠죠. 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3개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미국 금리 부분과 국내 시장의 금투세 이 부분은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. 이 부분을 상당히 염두를 하셔서 한쪽으로 어떤 우량주나 테마주를 몰빵하시기보다는 적당한 비중을 두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가 수익을 줄 때는 반드시 챙기면서 또 현금을 보유하고 하락장에서는 끊어낼 건 잘 끊어내고 상승장에서는 챙길 건 다 챙기고 이런 식으로 연말까지는 좀 짧게 들고 가시면서 현금 보유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봅니다. 오늘 좀 긴 시간 제 생각을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은데요. 어쨌든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좀 참고를 하셔서 건강한
그리고 좋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9월 셋째 주에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요. 일단은 제가 예전부터 검색기를 통해서 관심 종목으로 모아왔던 종목들이 매수권에 진입한 종목들도 있고, 저번 주에 검색기에 바로 떠서 매수 타점에 온 종목들도 있는데 한 6종목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 6종목 중에서는 4종목이 예전에 했던 종목인데 이제 매수 타이밍에 쭉 밀렸다가 다시 시장이 회복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4개의 종목은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온 게 있고, 최근에 검색기에 떠서 바로 매수 타점에 온 종목이 있습니다. 어쨌든 최근에 검색기에 떴다는 종목은 제 검색기 구조상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이 다 잡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좀 탄력감, 좀 싱싱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6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. 첫 번째 종목은 TKG 애강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도 최근에 핫했던 전기차 화재 관련주인데요. 정부에서 스프링쿨러 이 부분을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겠다,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TKG 애강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. 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도 대책이 시급하다, 이런 기사거리가 나왔을 때죠.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필요하다,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나왔지만 좀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최근에 또 강한 힘이 유입이 됐고 거래량은 마르면서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를 하고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추세대를 좀 살펴본다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검은색 선 보이시는 이게 중파동 추세대 선입니다. 이 중파동 추세대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한 번은 쭉 뺐다가 한 번은 쭉 올렸다가, 하지만 이 추세대 안에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중파동 추세대 안에서 다시 한번 소파동 추세대를 본다면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쭉 밀리다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런 변곡점이 생겼지 않습니까? 소파동을 뚫고 상승하는 변곡점이 생겼고, 이렇게 이 소파동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라인, 여기에 있었던 지지 라인을 지지하고 올려주는 모습인데요. 또한 제가 항상 매매를 하는 타이밍 자체가 112일선과 60일선 안에 타이밍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매수 타점에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. 하지만 이 종목도 말 그대로 전기차 화재 관련주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재료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상승은 더 남았지 않냐,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이 라인 최근에 힘이 들어왔던 9월 6일에 시가 1065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다가 1065원까지 조금 더 60일선까지 밀리더라도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모아가다가 평균 단가가 맞춰질 거고 5에서 10% 사이에 스탑로스를 걸어놓게 되면 한 번은 이 중추세대 안에서 스탑로스 매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,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목요일에 바로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요. 보유하고 있는 테마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만약에 매도가 되고 이 TKG 애강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시 온다면 1순위로 매수를 하겠다,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종목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이고, 이 종목의 테마는 좀 네이버 기사거리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의 재료는 교정작물 규제 해제 법안 발의 소식에 아시아 종묘가 또 상승을 했다, 이런 소식이 보여지는데 일주일 전에 약 70조 규모이기 때문에 70조 규모의 교정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탄력을 받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일릭시 이 개발로 인해서 요즘에 뭐 다이어트 효과, 비만 치료제 부분에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? 아시아 종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엮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테마의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. 차트로 넘어가 보신다면 차트를 살펴봤을 때도 앞에 보고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검은색 선이 중추세대를 의미합니다. 이 중추세대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최근에 아까 기사거리를 테마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테마거리로 인해서
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꼬리가 아주 길게 들어가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이 꼬리 부분에서 이렇게 매집 구간에서 모아갔던 세력들이 팔고 나갔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쏴봤던 매집봉일 수도 있습니다. 일단 꼬리 자체가 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어쨌든 이 중추세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파동 추세대가 보일 겁니다. 이 소파동 추세대가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않은 흐름입니다. 앞에 DKG, 애강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. 이 종목은 112일선과 60일선 안에 중간 부분에 매수 자리에 도착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, 왜냐하면 이 소파동을 갑자기 강한 힘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뚫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 추세대를 갑자기 뚫으면서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뚫는 모습이 보였을 때는 단기 수익 매도로 챙기는 그런 매매로 좀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. 추석 연휴 기간이 길게는 3일, 적게는 이틀 정도 남아 있는데요.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주식에 대한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